챕터 5 퇴직소득이요. 퇴직소득은 거의 배울 게 없고요. 시험 문제에 실제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의 뭐 한두 개 정도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뭐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외울 것만 빨리빨리 외우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뒤에 우리 종합소득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퇴직과 양도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퇴직. 양도는 굉장히 외울 것도 많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배울 건데 퇴직은 금방 끝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나올 게 거의 없기 때문에. 1번 범위를 보니까 뭐 사장님한테 받은 소득 중에 급여나 상여,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것들을 전부 다 퇴직소득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같은 경우에 이거를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이 되지만 일시금은 퇴직소득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거 우리 근로와 관련돼서 받는 소득이니까 근로와 관련돼서 받는 소득을 연금 형태로 매달 받는다라고 하면 연금소득, 그리고 일시불로 한 번에 해약 같은 게 돼서 한 번에 일시불로 받는다라고 하면 퇴직소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2번, 3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도 뭐 이런 게 있구나. 5번 이런 게 있구나. 6번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6번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노란우산공제 같은 건데 이거는 특이하게 사장님한테 받는 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노란우산공제 같은 거를 하면 혜택을 보통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입해서 뭐 30만 원, 50만 원씩 냈다가 나중에 이 사업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 그 노란우산공제에서 일시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특이하게 퇴직소득으로 들어간다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종업원이 받는 건 아닌데 어쨌든 특이한 거니까 별도로 체크를 하고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 옆에 보니까 우리 익숙한 게 나오죠. 현실적 퇴직인 경우가 있고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가 있고 우리 법인세법에서도 열심히 배웠었죠. 근데 법인세법과 약간 다른 점이 있으니까 다른 점만 체크를 하십시오. 현실적 퇴직인 경우에는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법인세법과 똑같습니다. 뭐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3번 같이 뭐 상근이 비상근이 됐다거나 4번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된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소득세법에서 제대로 안 배운 거니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5번 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것도 체크하고 알아두시고요. 법인세법과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십시오. 임원이 연임된 경우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배웠지 않습니까? 2번, 3번 뭐 쭉 가는데 3번을 특히 알아두시죠. 3번은 앞에서 우리 법인세법에서 안 배웠던 게 지금 3번에 들어와 있네요. 기업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요 3번과 저 옆에 있는 현실적 퇴직의 4번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 경우 요거를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4번 근로자가 해외 본점으로 전출한 경우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죠. 이거는 퇴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임원 퇴직금 한도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에서 뭐 산식이 나오는데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 거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곱하기 2를 하고 있죠. 2 곱하기 2.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곱하기 2를 하고 있습니다. 각주 보면은 이 곱하기 2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각주 3번이네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립된 퇴직소득은 3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19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고요. 2012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요 이전에는 사실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과 2019년에는 곱하기 3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에는 곱하기 2배를 하고 있다. 현재는 요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를 슬쩍 끼워 넣어서 오답을 만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 세법 개정의 연역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나머지는 그냥 볼 필요 없어요. 비과세 퇴직소득도 당연합니다. 1번과 2번 읽어보면 당연히 비과세 해야 되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1번 보니까 뭐 부상, 질병, 사망, 유가족, 위자료 이런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과세하면 되겠나요? 안 되겠죠. 2번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그러니까 뭐 팔하다가 부러져 갖고 팔하다가 절단돼서 받는 연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서 받는 유족연금 이런 것까지 과세하면 안 되겠죠. 비과세입니다.
퇴직소득의 계산 구조는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양가로 1번 근속연수 공제라든가 양가로 2번 차등공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이거 물어보는 거 안 나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